철학은 존재 해석이다. 마지막으로 하이데거의 철학을 살펴보면 하이데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존재이다. 우리는 있는 것, 존재자에 둘러싸여 살고 있다. 우리 자신도 그러한 있는 것 중에 하나이다. 그런데 있는 것과 없는 것, 소위 존재와 무의 구별 기준은 무엇일까? 인류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지구상의 다양한 민족과 종족들을 두루 살펴볼 때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가르는 구분이 다 같은 것도 아니고 자명한 것도 아니다. 거기에는 분명 있는 것을 없는 것에서 구별해내는 존재의 눈, 있음을 식별해내는 식별의 눈과 같은 것이 있음에 틀림이 없다. 그리고 그 눈은 가장 중요한 눈으로서 그 눈이 열려야 우리는 비로소 있는 것을 알아볼 수 있다. 우리는 있는 것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 있는 것을 알아볼 수 없다. 있는 것을 있는 것으로 알아보게 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있음이고 그것이 바로 존재이다. 그와 같은 존재의 눈은 시대에 따라 다르고 민족에 따라 다른 것이다. 개개인으로서 인간은 그 존재의 눈을 안경 갈아 끼우듯이 마음대로 갈아 끼울 수는 없다. 우리가 식별해내는 눈이 있어야 유와 무를 구별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식별하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이 얘기는 정신분석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익스피리언싱 이거가 있지만 observing 이거, 경험하는 자아와 구별되는 관찰하는 자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관찰하는 자아가 정신분석적으로 관찰하는 자아가 있는 사람만이 식별이 가능하잖아요. 디서먼트가 가능하다. 영성적인 용어로는 디서먼트라는 용어를 쓰는데 디서먼트를 할 수 있으려면 자기의 내적 세계나 외적 세계를 관찰하는 자아가 필요하죠. 특히 자기가 지금 무엇을 경험하는가, 무엇을 경험하는 것을 인지하는 자아가 있어야 되죠. 마음의 기능을 자아라고 한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자아가 있고 관찰하는 자아가 있어야 되는데 이 관찰하는 자아가 결국 식별의 주체가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잘 몰라요. 동물의 세계는 그래도 사람들이 동물은 우리하고 다르다고 우선 우기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방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동물은 관찰하는 자아가 없어요. 경험하는 자아라고 할 수 없고 그냥 욕동대로 산다고만 얘기를 한다면 그냥 본능대로 산다. 본능대로 사니까 자기를 리플렉션 할 수 있는 자기를 관찰할 수 있는 어떤 주체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간이 어떤 식별을 한다고 하는 것은 동물과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주체적인 어떤 뭔가 자기 안에 일어나는 현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심리 내적 기구가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유와 무에서 얘기를 지금 하다 보면 무와 유를 구별할 때 아무 기준이 없는데 우리가 이것이 유라고 하는 기준을 만드는 순간에 유와 무가 구별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기준에 들어오지 않은 것을 없음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있음이라고 하는 기준이 각각 다르긴 한데 뭐가 있다고 할 때 그것을 가지지 않은 것이 무라고 한다면 다른 한쪽에서 본다면 유는 무가 없으면 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유가 있으면 무를 입증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없음에서 있음이 태어난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패러닥시칼한 논리, 이게 동양적인 논리들에 우리가 익숙해져야 돼요. 우리가 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없음이 있기에 있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있음과 없음은 둘이냐? 원래 이게 하나인데 어느 쪽에서는 이게 있음이라고 부르고 다른 쪽에서는 없음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단순한 그냥 언어적인 장난이 아니고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 각자가 이걸 정리해 나가야 할 부분이에요. 유하고 무라는 게 심플한 게 아니죠. 존재론을 우리가 계속 얘기는 그 존재라는 게 동양 사람이 보는 존재와 서양 사람이 보는 존재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존재에 대한 개념을 우리 각자가 각자 나름의 퍼스펙티브를 발달시키면서 우리가 심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세계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가 전부 실존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가 체험하는 제 나름대로의 얘기일 것이고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계속 여러분만이 가지는 독특한 퍼스펙티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사물이 있지만 이걸 바라보는 것은 각각 측면이 다르니까 다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역이 점점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사고가 어떤 의식의 세계가 확장되면서 점점 지금까지 잡혀나오지 않던 것이 잡혀나오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유와 무에 대한 개념 자체도 우리의 통찰이 깊어지면서 점점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이건 굉장히 체험적인 것이다. 익스피리언스라는 거니까 논리의 세계, 그러니까 언어로 불린 문자의 세계, 언어로 표현해낼 수 없는 세계다. 그러니까 선의 세계가 바로 이런 거죠. 팔만대장경이 있지만 이 팔만대장경을 여러분이 체험 속에서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는 팔만대장이 다 그것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체험이 익스피리언스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익스피리언스는 또 단순한 익스피리언스가 아니라 통찰과 연결된 익스피리언스이기 때문에 각자 실존적으로 이거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분은 팔만대장경 중에 한 페이지를 보고 깨달은 사람도 있고 그중에 글자 하나를 가지고 깨달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은 팔만대장경을 다 읽고 나서 깨달은 분도 있고 그래서 깨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만큼 인디비주얼로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깨쳤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그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하는 얘기는 누구도 어떤 사람의 실존적인 삶을 이게 길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각자가 외롭게 살아가는 길인데 이게 외롭다고 느끼는 분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각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희망적인 세계들, 여러분의 소망의 세계들은 각각 다를 수밖에 없다. 여러분의 소망은 여러분의 꿈이니까 여러분의 꿈을 어떻게 꾸느냐인데 어떤 분은 꼭 악몽을 계속해서 꾸려고 애를 쓰는 사람도 있어 보여요. 어떤 사람은 희망에 찬 세계를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 자체가 선택이에요. 그런데 그 희망에 찬 것도 어떤 것은 현재의 세계 속에서 고통이나 아픔을 무시하고 없는 것으로 이렇게 매닉하게 정신분석적으로 얘기하면 매닉한 방어를 쓰는 이런 희망적인 삶은 이건 병리적이에요. 그러니까 디프레시브한 무드를 가지 않기 위해서 계속 방어하면서 하는 게 매닉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각자의 사고 속에 자기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근데 그 소망도 어떤 사람은 아주 그 소망대로 이루어진다면 참 좋은 것인 소망을 가진 분도 있는데 어떤 분은 이게 소망이라고 이름 붙이긴 뭐하지만 자기의 삶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이라고 그냥 소망이라고 하지 말고 기대라고 하는 것 기대라는 말도 어떤 때는 과할 때가 있어요. 그냥 전망이라고 본다면 내 삶을 살다 보면 나는 어떻게 될 거야. 그러니까 하이데거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죽음을 만나는 죽음을 바라보면서 자기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이 죽음이라는 용어는 너무 크니까 거기까지 가지 말고라도 우리는 아직 거기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나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은가 라고 생각할 때 사람마다 느끼는 게 굉장히 달라요. 어떤 사람은 내가 아무리 살아봤자 결국 지금 내 사는 것하고 거기서 뭐 달라지겠어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내가 살면서 참 많은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소망을 가진 사람도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우리가 선택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